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드론 얘기입니다. 먼저 드론 전쟁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15일 기준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서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군이 포함된 약 200명의 시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 시신과 뒤섞여 눈 덮인 들판에 나란히 줄지어 놓인 장면을 드론이 촬영한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현지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북한군 군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드론 부대인 제414부대 독립여단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디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그 일부로 북한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 공격 성공으로 북한군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은 대다수가 이 지역, 즉 쿠르스크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개된 동영상은 본 영상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합니다. 영상을 보실 분은 화면에 소개된 유크레인스카 프라우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할 때 언어 장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 소속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 차량을 5인 사격해서 체첸군인 8명이 숨졌다는 사실도 공개했죠. 북한군으로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외모를 봐도 러시아군인지 우크라이나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러시아 말인지 우크라이나 말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이 어려운 거죠.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도 이날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발표한 러시아군 200명 사살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북한군이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일치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과는 다른 전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라는 식으로 러시아 밀 블로거들의 SNS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양측 보도로 판단해 볼 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전사자 등 피해자도 늘어날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자국 드론이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라고 소개하면서 쿠르스크 전선의 한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지상에서 조종하는 FPV 1인칭 시점 공격 무인 드론이 이제 가장 무서운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요, 드론은 군사용 무기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영화를 보면 드론처럼 자주 등장하는 물체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각종 드론 물체도 그렇거니와 영화, 드라마, 다큐 등 거의 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크린 안팎에서 드론이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또 농약, 살포, 잡초 제거, 배달 등 농업용, 상업용까지 드론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장난감으로 드론을 갖고 노는 세상이 되었죠. 스마트 드론 하면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본 동력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있고요, 센서 그리고 통신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죠. 여기에 폭탄을 장착하면 위협적인 군사용 드론이 되는 겁니다. 드론 장비, 드론 크기와 드론의 무게, 모양 등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비행하는 드론, 지상 드론, 해상 드론 등 사람이 원격 조종하지만 모든 드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입니다. 무인 자동차도 역시 드론의 원리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무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비대칭 무기로서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발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드론 진화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무인기 한 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로 오토바이 남성을 식별한 뒤에 인공지능, 즉 AI 소프트웨어의 안내를 받아서 자율비행 중인 드론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보다 조용히 이 드론이 오토바이 탄 사람 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에게 무전이 울립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런 무전이 울립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인 위리가 개발한 살상용 AI 드론이죠. 만약 실제로 폭발물이 이 드론에 장착이 되어 있었다면 이 남성은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드론 기술을 시연한 이 남성은 누구냐? 바로 이 드론을 만든 비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 25세 올렉시 바벤코였습니다. 드론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론 기능이 아무리 첨단이라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비싸고 무거운 첨단 무기는 실전에서 사치다. 가볍고 즉각 기동하는 수십 달러짜리 무인 드론이 수천만 달러짜리 무기를 압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드론 무기의 효용 가치인 것이죠. 개전 3년을 향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전술 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쟁의 경제학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에 압도될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에 저가의 무인 드론으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선 배후에 있는 러시아군 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유공장, 사회 기반 시설 등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드론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죠. 제재 없이도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목표물을 찾아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뒤늦게 드론의 위력을 실감했죠. 러시아는 샤헤드 이란산 드론과 중국산 드론을 대거 수입하는 등 양측 모두 이 무인기 드론의 고도화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론 전쟁을 주시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기술과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방산기업, 여기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처럼 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만만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판세를 뒤집고 있는 무기체계의 변화를 숨 죽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 13일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우크라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드론 생산 역량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드론 바이락타르 TB2를 비롯해서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등 외국에서 제공받은 무인기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다 더 고도화하는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되었죠. 우크라이나는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전선 돌파 작전보다 탱크는 물론 장갑차, 탄약고, 식량 창고, 유류 창고 등 후방의 주요 보급선을 드론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월 폴란드산 자폭 드론 워메이트를 이용해 러시아군 레이더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3,600만 원대 드론으로 100억 원이 넘는 첨단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영상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단 수입 드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체 생산 역량과 기술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도 키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앞서 소개드렸던 드론 제조회사 비리, 이 비리는 한 달에 6,000대 이상의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한 FPV 드론은 미국 월마트 장난감 코너에 있는 것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 시속 100마일로
비행하면서 장갑차를 무력화시키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9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러시아 전차 한 대와 고작 400달러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비교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FPV 드론이 지상전의 경제성을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내 주요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 미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정육과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 석유시설이 계속 타격을 입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고위 관리들에게 드론 공격을 좀 중단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지난 3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만도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을 지원했죠. 대만제 리볼버 860 드론을 800대를 지원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해당 드론은 공중에서 적을 향해 박격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침공위협에 놓여있는 대만. 이 대만은 군사용 드론을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는 자국 드론의 전술적 가치가 대만의 무기체계 고도화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혁신부를 두고 있죠. 여기 장관으로 40대 미하일 페도로프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자동 살상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에서 우리는 이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전선에서도 광범위하게 테스트돼서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중국산 드론을 수입하면서 뒤떨어졌던 드론 전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개전 후에 러시아에 유입된 중국산 드론은 총 26종으로 수입액은 156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에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라루스 등 친러시아 국가에 흘러 들어가 있는 비공식적 물량을 포함하면 러시아 내 수입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드론 경쟁을 좌시하지 않죠. 제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5월 드론 부품인 프로펠러, 엔진, 센서 등을 러시아로 수출한 홍콩 소재 기업 20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드론 유통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재가 큰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비밀리 우회 수입을 통해서 계속 부품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첨단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드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까지 두고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는 누가 뭐래도 전쟁에서 이기진 못해도 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드론이 무서운 전쟁 무기로 변신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 뜨거운 드론 전쟁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